가진 것 없는 사람이 과연 1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 백만장자의 사람이 사업은 실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빵원부터 다시 시작해 1년 만에 10억을 벌겠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백만장자 사업가 마이크 블랙이 인맥, 자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길바닥에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스마트폰만 가지고 1년 안에 빵원에서 10억까지 달성하는 챌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정말 길바닥이네요. 긴장을 해서 그런가 그는 목이 타는데도 돈 한 푼도 없어서 국어를 통해 물 한 잔을 얻어먹습니다. 물은 그렇다 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디서 잘까요? 다행히 스마트폰이 있기에 그는 바로 크레이그리스트에 잘 곳이 없다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크레이그리스트란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꽤 왔는데 변태드립니다. 순간 멘탈이 나갔어요. 그는 후회도 해봅니다. 1일차부터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죠. 머리가 복잡하기에 일단 그는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 그는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때 다행히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이삭이란 남자가 며칠간 자신의 소파에 재워줄 수 있다고 마이크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이번엔 변태 아닙니다. 안도하는 마이크. 16km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마이크를 데리러 이삭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마이크에게 음식도 제공해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캠핑카 같은 특이한 집이었어요. 마이크는 그의 집에서 개운하게 샤워도 했고 물론 옷은 입던 거 입었고요. 자신을 도와준 이삭에게 큰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며 그렇게 1일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날입니다. 이제 며칠 지냈고도 생겼겠다. 돈을 벌어야겠죠. 하지만 마이크는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최적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판매자가 될 겁니다. 돈이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구조 중 가장 좋은 건 서비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중고 물품 팔기. 물론 그는 팔 수 있는 물품이 없었기에 스마트폰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사람들이 무료로 버리는 가구가 있다면 대신 자신이 판매를 해주고 수익도 떼어주겠다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버리려고 했던 물품을 마이크가 판매를 해주고 물품 주인은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만 해주고 수익을 배분받으면 되는 거죠. 일종의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 방식을 지속해서 마이크는 3일 만에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이룹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는 옷도 중고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옷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식사 대신 3일 동안 하루에 프로틴바 하나씩만 먹었어요. 그 이후론 콩통조림만 먹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네. 더 원활하게 돈을 벌기 위해 마이크는 저렴한 13만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고 이삭에게 도움만 받을 수는 없기에 공유 오피스를 찾아가 한 달 4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통장에 6만원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제 전 재산은 2만원밖에 없고 다시 중고 물품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이삭의 집에서 평생 공짜로 머물 순 없기에 반값 25만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이삭에게 차를 빌려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중고 물품으로도 돈을 벌고 공유 오피스에서 텔레마케터 같은 다양한 프리랜서 일을 하며 150만원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지만 휴대폰 비용, 방값, 공유 오피스값, 생활비 등 아무리 아껴도 지출 금액이 많아서 마이크의 전재산은 2만원 뿐입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1년 안에 10억? 꿈도 못 꾸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이삭이 이젠 이사를 가야 된다고 집으로 사용하던 캠핑카를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자신의 정체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친절하게 도와준 이삭에게 마이크는 도움을 주고 싶었고 지금까지 중고 거래를 하며 우리의 마이크 판매에 오직에 자신이 있었기에 이삭의 캠핑카 판매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은 700만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우리의 마이크 1000만원에 팔아줍니다. 그렇게 이삭과 좋게 잘 헤어지고 45만원에 새로운 방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실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통근 시간이 무려 3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고 자전거를 사면 20분으로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바로 8만원짜리 저렴한 자전거를 구매해버립니다. 뭐라든 실행력은 확실하네요. 9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젠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은 시스템화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대표는 성장에 집중하고 실행은 직원, 인재들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죠. 마이크는 고민 끝에 빠르게 성장할 확률이 높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사업을 실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생각한 것은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소셜미디어 관리직 일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서 에이전시로 바꾸는 거죠. 마이크는 알바 개념으로 시급을 받으며 소셜미디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리테이너 방식으로 전환해서 한 달에 250만원 이상의 돈을 선입금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의 일을 대신할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마이크는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150만원의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할 시간도 생기는 거죠. 마이크는 그렇게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을 해 프리랜서 방식이 아닌 월 250만원의 리테이너 모델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크는 이 방식으로 바꾸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고 클라이언트는 그동안 마이크가 성실하게 일한 모습을 생각해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제 마이크는 250만원을 선입금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자신이 했던 일을 대신해줄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미친 실행력으로 정말 알바에서 에이전시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늘려가면 고정 수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성실함을 어필하며 노력했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계약까지 따내 이제 매달 300만원의 고정 수입이 나오게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 어느새 800만원까지 모였네요.
에이전시 쪽은 자리를 잡았기에 마이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마이크는 현재 현금으로 800만 원이 있고 사업 시작 자금으로는 굉장히 적기에 직원을 뽑더라도 계약직으로만 뽑고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전문 직원을 구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아이템을 정해야죠. 마이크는 농산물 시장에 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에 능숙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직접 뛰어다니며 온라인으로 판매할 만한 괜찮은 아이템을 찾아다녔고 정말 멋진 커피 공급업체를 발견합니다. 원두의 질도 좋고 무엇보다 맛이 좋았기에 이 커피에 자신이 만든 브랜드를 붙여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커피 제조사를 구하고 아이템을 커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해봤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기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당시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오던 시기였기에 트럼프와 바이든 커피라는 주제로 선거 시즌에 맞춰 커피를 판매할까도 생각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해봤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때마침 예전에 여자친구가 유기견 센터를 운영하는 꿈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강아지 애호가를 위한 커피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커피의 매출 1%를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커피를 판매한다면 분명 강아지 애호가들은 관심을 모일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도 정했고 이젠 본격적인 판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서 구매 전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하죠. 그렇기에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마이크는 자금이 부족하기에 웹사이트 제작, 디자인 등등 대부분의 작업은 저렴한 프리랜서를 구해서 진행했고 제품 메인 이미지도 전문 카메라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촬영, 심지어 상품 포장은 직접 하기로 결정하죠. 심지어 스티커 회사에 작업을 맡기는 비용은 80만 원인데 그 돈을 아껴 아예 스티커 프린터를 구매합니다. 이제 마이크는 커피 포장지에 자신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면서 프리랜서로 고용한 직원이 웹사이트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창대해질 사업을 위해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 법이죠. 사실 마이크는 사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방이 많은 렌트하우스를 구해서 각 방을 하나씩 일정 비용을 받고 재임대해서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마침 마이크는 렌트비 260만 원에 방 4개짜리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120만 원에 각 방을 렌트해 22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매달 고정 수입도 확보해놨고 적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 준비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꼭 이런 순간에 어째서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요? 마이크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I can always do this stupid project. 충격받은 마이크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마이크는 모든 의지가 꺾여갔지만 아버지는 마이크가 프로젝트를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고민 끝에 마이크는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대신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팀원들은 모두 그를 이해해줬고 미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커피 사업을 위한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죠. 마이크가 커피를 판매할 곳은 애쉬, 쇼피파이, 아마존입니다. 앞서 말했듯 마이크의 커피는 판매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의 일부를 유기견 구조를 위해 기부가 됩니다. 그 포인트가 관심을 끌었는지 따로 마케팅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애쉬 스토어에서 유독 반응을 보였고 매일 10개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즉 유기견 센터 기부 전략은 광고 비용을 아끼면서 전환율을 높여서 수익을 증가시킨 포인트였다는 거죠.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별도의 마케팅 작업 없이 3, 4주 동안 마이크의 커피는 35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마이크는 사람이 자신의 커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파악은 했어요. 이제 매출을 더 올려볼 건데 가장 쉽게 매출을 2~3배 올리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재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좋은 선택은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커피가 맛도 훌륭하고 강아지 애호가들에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커피 구독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스타벅스처럼 자신의 커피의 매니아층을 만들고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커뮤니티까지 구축할 계획을 잡죠. 이젠 본격적으로 브랜딩 마케팅도 시작할 겁니다. 틱톡을 통해 진행할 건데 강아지 애호가를 위한 커피답게 강아지 구조에 대한 사용과 비전에 관한 영상을 공유했고 그렇게 올린 첫 번째 영상은 13만 조회수를 이루어냈고 3,200명의 팔로우까지 만들어냈죠. 앞서 말했던 마이크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에 수많은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고용해서 광고의 노출수를 높이는 방법은 활용할 수가 없기에 직접 컨텐츠를 계획하고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커피 레시피, 커피 로스팅 방법, 강아지 영상 등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촬영도 그냥 휴대폰으로 했고요. 무엇보다 첫 3초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포인트를 잡고 그 이후도 컨텐츠의 재미를 유지시키며 광고 티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였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촬영한 커피 이미지랑 그래픽 이미지 등등 영상과 혼합하여 게시해 브랜딩의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었고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 등 마이크는 자신의 커피가 가진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끝없이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죠. 결국 2달 만에 마이크는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수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느는 속도와 비슷하네요. 이제 곧 1만 명인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처음에 3, 4주 걸려서 매출 350만 원을 이루어냈을 때랑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네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매출을 늘려가면 정말 1년 안에 10억도 헛된 꿈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암투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마이크의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는 코로나까지 걸려버렸죠. 발열, 기침, 두통도 심하지만 마이크는 온라인 미팅을 하며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움이 되고자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아버지의 일도 동시에 도왔죠. 쉴 시간은 거의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가다 보니 마이크의 몸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